사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작년 2022년 11월 30일 챗 GPT 3.5가 공개되기 전까지 교육계에 화두가 있었어요. 문해력이었어요, 문해력. 챗 GPT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교육계의 화두는 문해력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럼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큰일이다. 지금 이거 민주주의가 유지가 될까? 부터 해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문해력이 이 정도로 안 좋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림 보세요. 가운데 사진. 요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부모님들이 읽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선생님 요즘 누가 글을 읽습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머님들이. 가정통신문 읽기 싫다고 동영상 보내달라고 한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견학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학에 가면 몇 월 며칠 어디로 견학을 갑니다. 준비물은 이거고 뭐 회비는 얼마고 막 이런 거 가정통신문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가정통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중식 제공. 근데 전화가 왔대요. 어떤 학부모님한테. 아니 왜 중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는 한식 좋아한다. 한식을 제공해달라. 여러분 안 웃기세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중식 제공은 무슨 뜻일까요? 중식 제공. 가정통신문에. 도시락 준다. 점심 먹일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학부모는 아니 왜 한식을 안 먹이고 중식을 먹이냐. 예, 요즘 학부모님도 너무 문해력이 떨어져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한답니다. 실제로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사 10명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8분이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해요. 예, 우리 선생님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자,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의 초등학교가 예전처럼 굴러가지 않는다. 중학교도 너무 힘들다.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다 가르쳐야 된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그리고 수많은 문해력과 관련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보시면 읽어보신 책들도 있을 거예요. 뭐 초등 공부는 문해력이 전부고 공부 머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어른의 문해력도 중요하다. 뭐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문해력 했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자, 여기 보시면 니콜라스 카랄은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석학이야, 석학. 예. 뭐 경영 컨설턴트라든가 뭐 IT 관련된 엄청난 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는 책이나 긴 글에 몰입하는 것이 정말 쉬웠다. 학자니까 당연하겠죠. 책을 좀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젠 너무 힘들다. 나의 집중력이 두 쪽, 세 쪽만 넘어가도 표류하기 일수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깊이 읽기가 투쟁이 되었다. 저는 너무 100% 공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책 좀 읽으려고 하면 너무 집중이 안 되고요.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일종의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너무 글이 안 읽혀요. 책 좀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즘 읽기 내내 한마디로 이렇게 요거래요. 요거. TLDR. 무슨 말이냐면 길면 읽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요. 카톡의 내용도요. 길으면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읽기 내가 짧은 거는 읽는데
길어도 읽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의 읽기, 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우리 애들. 그래도 우리는 왕년에 책을 좀 읽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죠? 왕년에 좀 읽으셨잖아요. 많이는 안 읽더라도 그 내 가슴 속에 그리고 나만의 고에 간직해둔 책 한 권씩은 이렇게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떨까? 자, 지금의 아이들은 알파 세대라고 해요. 알파 세대. 자, 알파 세대는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자, 여러분의 아이들을 우리의 몇 살에 태어났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파 세대 맞아요? 알파 세대 맞아요? 맞구나. 맞아요. 자, 알파 세대의 특징은요. 여기 있는 이미지가 다예요. 첫 번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죠? 스마트폰을 내 몸처럼 사용해. 저는요, X세대예요. X세대. 저는 스마트폰을 20대에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 때 스마트폰을 만나셨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여러분들은 Y세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X세대. 예. 그런데 지금 알파 세대 애들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이미 핸드폰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엄마가 뽀로로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마치 내 몸처럼 사용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배우려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뭔가 할 때. 근데 애들은 어때요? 너무 빨리 익히잖아요. 내 몸인 거야,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클로버 아시죠? 인공지능. 짱구야, 오늘 날씨 뭐야? 그럼 대답해 주잖아요. 짱구야, 음악 틀어줘. 짱구야, 여기 불 꺼줘. 뭐 이런 거 여러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인공지능, AI 스피커와 너무 친숙한 아이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난감조차도 인공지능을 썼던 애들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리고 메타버스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롯데월드 갈래? 아니면 VR 쓰고 롯데월드 볼래? 그러면 VR 쓰고 롯데월드 볼래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연예인 관심 별로 없어요. 연예인보다는 유튜버를 더 좋아해요. 연예인보다는 유튜버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알파 세대예요. 그리고요. 알파 세대들은요. 부모님들이 Y세대가 많은데 이 Y세대의 부모님들이 이 소중한 나의 이 알파 세대를 위해 엄청 돈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 엄청난 소비력을 가지고 있대요. 우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세대들에게는 문해력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나는 그래 내가 뭐 잘 안 익히고 좀 뭔가 읽히려고 하면 집중이 떨어지고 이래.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정상 뇌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뭐가 다르죠? 자, 제일 큰 차이가 뭐죠? 전두엽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전두엽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자, 이 사진에서 파란색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뇌가 활동하지 않는다. 뇌가 멈춰 있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 자세히 보면요. 오른쪽. 그쵸? 예. 우측, 오른쪽 옆에. 예, 맞습니다. 측두엽. 오른쪽 측두엽도 파란색기가 많아요. 이 부분도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좌측 후두엽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보시면 전두엽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이냐면 감정 파악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거, 운동 조절하는 거, 지적 능력, 뭐 예측하고 추론하고 뭐 고등 능력 있잖아. 인간만이 가지는 고등 인지 능력인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는다. 헐. 측두엽. 아까 파란색이었죠. 언어 기능을 담당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언어 기능이 떨어진다. 어디만 활성화돼 있죠?
후두엽만 활성화되어 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시각적 자극이 강한 거에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자,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지금 알파 세대잖아요. 근데 알파 세대들이 세대들의 뇌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마 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 2학년까지 가지치기를 시작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때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한 거는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은 거는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어요. 그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가지치기가 어디가 되는 거죠? 전두엽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야, 전두엽이. 측두엽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사고력이 떨어지고 언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예, 뇌로 이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건 어떤 연구 결과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뇌 단면을 찍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백질 있죠, 백질. 백질이 뭐냐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뉴런이 있죠? 그 뭐 뇌세포가 있으면 정보가 이렇게 뇌세포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백질에 있으면 정보가 점프를 해요. 뿅, 뭉, 웅. 무슨 말이냐면 정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백질에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빨리.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정보 처리가 엄청 빠른 머리예요. 다시 말해서 아하, 이게 빠른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요, 이 백질의 밀도가 얇아요. 무슨 말이냐? 가지치기 당한 거야, 가지치기. 없어. 백질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정보 처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글을 읽어도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 처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가는 거예요. 백질이 너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아계 이게 스마트 기기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정서 통제 능력이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분노 조절을 잘 못해. 아하.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너무 잘해. 자,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짜증, 뭐 이렇게 밀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지털 사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좌우뇌가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많고, 그죠? 스트레스가 많고, 쌓이기만 해. 어떻게 풀 줄을 몰라요. 그리고 부정적 정서 표현을 너무 잘해. 으이씨,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져요. 언어 발달이 더디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적이 안 나와요. 문해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건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조리 있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에서도 맨날 억울해. 제가 내 마음을 몰라준대.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취업에 제한이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돼요. 문해력이 떨어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해보면 사장님들은 알아요. 이 좀 이상하네. 이 친구 좀 책을 안 읽었나 보네. 이 느낌이 탁 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문해력이 2배 높은 사람이 연봉이 2배가 높대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대요. 문해력 시험을 쫙 보고 그 시험 결과와 그 사람들의 연봉을 조사를 해봤더니 비례하더라. 문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봉이 높더라. 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의 알파 세대들은
문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